자, 이제 공천 얘기 중에서요. 어제 나왔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 공천 탈락했습니다. 경선도 못한다면서요. 저도 그 소식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심위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사정을 좀 들어봤더니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임태희 전 실장이 1위였다고 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네. 뭐였냐면 야당에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확정한 정장선 전 의원, 네. 정장선 전 의원 간의 가상 대결에서 임태희 의원이 좀 밀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임태희 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80%로 아주 높았는데 네. 네. 그 2위 후보였던 유이동 후보, 네. 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한 유이동 후보는 인지도가 40%밖에 안 됐답니다. 인지도도 뚝 떨어진다. 예. 그런데 임태희 전 의원과 유이동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3%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토박이었고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유이동 전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보좌관을 일단 경선으로 올리고 임태희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른바 친이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명박의 남자, 이명박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 그래서 오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봉쇄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특정인만 배제하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너만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인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장관과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인지. 저 마지막 대목이죠. 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장관과 비서실장이어서 그런 것인지 점점점 친이계에 대한 탄압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근데 평택은 사실 임태희 전 의원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은 이렇게 거물급 정치는 그냥 내려보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지만 네. 도농 복합 지역은 그 지역 출신이 아무래도 네.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지역 일꾼 중심으로 공천을 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태희 탈락에 대해서 한 가지 네. 그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네. 자, 임태희라는 사람을 탈락시키면 저 사람이 친이계, 네. 친이계의 어떤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네. 예상했겠죠. 네. 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 우리는 이만큼 개혁을 한다. 이만큼 새롭게 가겠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노이즈를 만드는 거죠. 네. 저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네. 더 주목받는 효과. 이런 네. 걸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해훈 전 최고위원도 네. 어제 경선을 하겠다,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울산서요? 자진 사퇴를 했죠. 네. 울산 남을에서 이제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 네.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네. 이 두 분은 울산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이해훈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공천 신청을 철회했어요. 네. 근데 이제 친박 의원이기 때문에 친이든 친박이든 지금 가리지 않고 네. 당에서는 지역 일꾼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네. 공천의 틀 자체를 거물이 아닌 지역 일꾼 네.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좀 공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 때문일까요? 자, 그동안 저희가 쭉 이 뉴스탑10을 통해서 전망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로 임기를 마친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무수석 제안을 받았다가 이번 재보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거둬들였던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친이계 인사들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면서요.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불출마 의사가 강한 상태고요. 네. 당에서는 지금 동작을 해 나가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문수 지사는 임기를 끝내고 지금 이제 네. 소록도를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소록도요? 예,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고 네. 인생 행보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재보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총선을 통해서 네.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정무수석 제의를 받았다가 사실 조윤선 네. 지금 정무수석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구의 지금 당협위원장도 지금 지상우 전 대변인과 경합을 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김포에 공천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본인도 김포를 준다면 네.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당에서는 전 김포시장을 지낸 김동식 씨를 조금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천이 실제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카드는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고요. 본인도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출마할 명분이 좀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전대에 깜짝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게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로 나가 방향을 틀 수 있다. 혹시 오늘 내일 결정하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태원 차장께서 뭔가 좀 귀띔을 좀 들었는지 취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전당대회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정현 전 대통령 홍보석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지역주의 같은 걸 감안해도 그렇게 차이가 큰데 될까 했거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고향이 곡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면적상으로는 뭐 곡성과 순천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유권자 수는 2만 6천 명과 21만 4천 명. 네. 한 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곡성 출신이라고 해서 네.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오히려 소지역주의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호남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지역이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네. 순천의 인구의 한 10% 정도가 네. 인근에 있는 여수와 광양에 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그동안 전 의원이 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고 지금 노동자 정당이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유권자 10% 정도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순천시장이 무소속입니다. 그 무소속이 내리 3번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후보를 내고 이렇게 네. 양쪽 다 후보를 낸 상황에서 두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야권에서 후보가 두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무소속인 순천시장이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네.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산 폭탄을 내가 투하하겠다. 내가 대통령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선만 지켜주시면 서울에서 예산 다 끌어다가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 호남 민심, 곡성과 순천의 민심이 과연 이정현 전 홍보수석에게 얼마나 모아질지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 얘기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야권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뭐 기자회견 계속 반복되는 거 봤는데요. 자, 동작을이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바로 윤장현 광주시장입니다. 왜 그랬냐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기습적으로 밤에 전략공천을 하면서 이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금태섭,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씨를 지금 전략공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머지 다른 후보들 측에서 지금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내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의 앞으로 공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후보들의 기자회견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이 딱 점 찍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금태섭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금태섭 대변인을 공천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안철수 대표와 친노계 강경파들과의 어떤 대치 전선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전략 공천 문제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대단한 고심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단단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